예.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 수사 시작부터 막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박 장관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지금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 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이 많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거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총장 장관 허락해야 권력 수사하는 거 아니냐.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박범계 장관이 정말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검찰 개혁을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 검찰 내부에서 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9개월 전에 검찰이 조직 개편을 해서 특수부를 없앴죠. 그리고 이제 반부패부를 만들고 특수부를 대폭 줄였습니다. 또 형사부도 뭐 공판부 등심을 해서 이제 우리 조직을 상당히 직접 수사를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올 초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6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부패 사건, 선거 사건 등등 해서 6개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제 조직 개편을 또 한 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꺼내서 죄송한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미 저렇게 축소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즉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수사를 하고요.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5급 이하는 뭐 경찰에서 하고 지금 뭐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4급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더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축소를 하냐면 지금 형사부에서 지방 형사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대전지검의 형사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수원지검에서는 김학의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예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즉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형사부의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강력부라고 있습니다. 조폭장관 강력부가 있는데 이거를 반부패부와 이제 합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보다도 더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지금 안을 대검 측에 보내서 대검 측의 의견을 이제 듣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좀 더 현실화시키는 거 아니냐. 또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든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본부수사청 정말 제가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사기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꼭 씹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부는 만약에 이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적용이 된다면 6대 범죄 수사가 안 되고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다른 형사부 한 곳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구장처장.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야당에서는 재보선 참패 이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속도 조절하는 척하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여당의 스케줄대로 지금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이 수사권의 어떤 이제 통제를 이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승인까지로 좀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 야당에서 볼 때는 이 공수처 설치 이후에 이 중대범죄수사청뿐만 아니라 일선 지검과 지청이 어떤 6대 범죄 수사를 할 때는 이 검찰총장이 요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힘은 빼고 법무부의 이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반대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그런데 다음 화면을 좀 저희가 같이 만나볼까요?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거 다 지금 검찰 일선 형사부가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말 총장이나 장관의 허락을 받고 이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야당의 수사 얘기하는 것처럼 권력 수사다 장관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희 경찰하고 공수처가 하면 됩니다. 원래 예. 그 검찰이라는 존재는 수사에서의 적법 통제를 하는 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적법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만 부여한 것이지 예. 원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아니거든요. 법률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본연의 검사의 역할을 찾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국민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6대 예.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6대 범죄는 국가 경찰이 못 하느냐? 합니다. 예. 경찰은 수사권에 제한이 없고요. 예전부터 그래갖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그 경찰의 위법 수사라든가 불법 수사가 있으면 그거를 검찰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또 만약에 미진한 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보완 수사는 또 일반 형사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이런 형사범죄 같은 것들을 수사할 때 검찰이 스스로 당사자가 돼서 예를 들면 위법한 수사 그것들을 나갔을 때 누가 통제합니까? 스스로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이제 검찰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지. 예. 원래 뭐 검찰이 그걸 꼭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갖다 다 빼므로 인해서 뭐 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사정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제가 뭐 반대편에 서보면 네. 지금 검찰이 하는 역할을 경찰과 공수처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권력 수사를 하는 게 시민의 공익과 시민이 정말 중요한 생각하는 게 이제 권력 수사라고 본다면 네. 경찰과 공수처가 지금 검찰도 제대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그렇게 한번 되물을 그래서 원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갖다 좀 더 확대하자고 했는데 예. 그건 야당이 극구반대해가지고 지금에 굉장히 초라하고 좀 축소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예. 근데 또 공수처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이른바 뭐 꼭 여권에 유리한 그 사건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1, 2, 5 사건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려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경찰이 오히려 그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역량을 갖다 얼마나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이번에 그 박범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직제 개편에 나섰던 것도 결국에는 수사 지휘 역량과 일선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그거와 관련된 직제 개편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권력 수사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 저는 조상호 저 변호사께서 이제 원래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검찰이 원래 수사권이 없다는 그 원래가 언제죠? 우리나라 원래 수사권 없었습니까? 아니, 전 수사권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권이 원래 없었다는 게 그 원래라는 게 원래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아니,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원래 수사기관인 게 우리나라 검찰은 세우면서부터 수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원래라는 게 언제 원래죠? 원래부터 검찰은 법률가로서 적법 통제하는 기관이지 예. 수사에 중점을 그 두는 기관도 개념이- 아니고요. 검사들을 교육할 때도 네. 수사 방법론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적으로 다 법률- 검찰이 수사도 하고 또 기소 지휘도 합니다. 예. 어떤 나라는 검찰이 지휘만 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 생기면서부터 수사도 하고 지휘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논리라면 공수처는 왜 그러면 거기는 수사도 하고 왜 그러면 지휘도 저걸 기소도 하죠? 그럼 공수처라는 게 검찰하고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현재 알겠습니다. 모습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공수처는 그러면 되고 검찰은 안 된다? 그 논리가 저는 이분법적인 논리라는 이야기죠. 오늘 갑자기 막판에 불이 붙었는데 오늘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근데 박 장관이 이게 일부 보도를 통해서 6대 범죄에서도 일반 검찰 형사부 직접 수사권 뺏는 거 아니냐 이거 권력 수사 막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국가기관이 세상에 있을까 싶다 창피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저는 기소된 검사들에 대해서 직무배제 결정 아직도 안 내리고 있는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창피해하는 검사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장관 정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본인도 법무부 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 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입법하면 되죠. 법으로 아예 검수완박을 못 박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패스트트랙을 동원하든 뭘 하든 180석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만 법으로 통과시키면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잘했든 못했든 심판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전공법이 아니라 자꾸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그렇고 이 검찰의 수사권 제약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이 남부지검 합수당 없앴던 것도 그렇고 정면 돌파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자꾸 검찰을 제약하면서 권력 수사를 방해하는 것 결국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을 대상인 재벌 대기업이나 거물급 정치인 같은 거학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얘기, 법무부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틀 전, 그러니까 토요일에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입니다. 지금 우리 어떠세요? 해가지고 나 안전당했어요. 다른 사람 다안 보여주면 되죠.
압수수색했는데요. 지금 사람들에서 택시기사한테 연락을 요청을 하셨던 건데요. 그런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 검찰이 조만간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연루된 이용구 차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오래된 사건이라 이제 어떤 사건인지 좀 긴가민가 하실 텐데요. 그 이용구 전 차관이 이제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다가 그렇죠. 택시 안에서 이제 실강이가 벌어져서 이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했다가 이걸 이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사실상 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제 종결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것이 운전 중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지금 다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가법 적용 여부가 지금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경찰의 이 수사 무마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죄송한데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성윤 검사장, 지검장 얘기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용구 차관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네. 본인도 이제 차관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법무부는 검찰 외청을 지휘하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예. 그거 좀 보기에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특가법 위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저 사건 자체가 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은 아니어서 예. 뭐 이게 무슨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소가 임박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